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일입니다. 최순실의 의지대로 최순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최순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새누리당 친박 의원, 그것도 극조 특위 위원들을 사전에 접촉했다. 채널A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만남이 무언가를 위증하려 모인 것이냐, 이 만남의 성격을 두고 국회는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과연 최순실의 사람들이 만났다는 친박 의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친박 국조특위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최순실은 어제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있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더니 방송 카메라가 빠지자마자 방청석을 노려보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이런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기자들을 이렇게 노려보더니 최순실 씨도 이렇게 노려보는군요. 뭔 문제만 되면 다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완영, 이만희 의원, 이 청문회 위증을 모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 때문에 지금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 반발한 것은 물론이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거 이대로 국조특위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비박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도대체 왜 최순실의 사람들을 만난 걸까요? 그것도 청문회 직전에 말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새누리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분수령입니다. 이별 임박. 임박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별이 임박했다라는 신문기사 제목은 오늘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비박계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 못 받으면 우리 당 버릴 것이다. 10명만 다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친박 원내대표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승민이 되면 당이 풍비박산 날 것이다. 비대위원장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 40분쯤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분당을 할지 안 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조특위위원을 청문회해야 할 판이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국조특위위원의 신뢰도를 못 믿을 청문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완영, 이만희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대로 국조특위를 운영해야 할지 미지수입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오랜만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해경의 상황실 서버를 수색하지 말라라면서 세월호 수사팀의 은근한 압력을, 하지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그걸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끊으라라고 영장 범위까지 문제 삼았다. 우 전 수석은 왜 해경 서버 수색을 방해하려 했을까요? 한겨레 기사에 의문점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4월 15일 사진입니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4월 21일. 이 사이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런데 15일에는 얼굴이 깨끗했는데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무언가 성형시술을 한 것 같은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흔적, 성형시술을 한 것이 맞다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직후에 성형시술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의 사람이라는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 국정조사 친박 3인방과 회동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정동춘 이사장의 육성을 내가 만났다.
라는 육성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심층적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 카메라가 빠지자 최순실은 고개를 번쩍 들고 방청석을 노려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제 재판장에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라는 뉴스 많이 보도해드렸습니다. 최순실이 과연 변호인과 최순실 측근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최순실은 내가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함정, 어떤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일까요?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등이 담긴 태블릿 PC가 공개된 직후 독일에서 최측근과 전화통화를 시도했던 최순실 씨. 큰일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고영태 씨에 대한 입단속을 당부한 최측근은 바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 부장은 고영태 씨와 절친한 친구 사이. 당시 전화통화는 고스란히 녹음됐고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구치소에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최 씨는 전화 함정에 걸렸다며 매우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박했던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낸 뒤 자신의 답변을 예상하고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 부장의 녹음 파일이 건네진 경위를 따져야 한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될 위기에 몰린 최 씨가 불법 녹음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노승일 부장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최순실이 지인들에게 내가 함정에 빠졌다라고 토로를 했다는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뭐라고 최순실이 말했을까요? 전화 함정이 걸렸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노승일 부장과의 전화통화.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거 왜 못 막았어? 뭔가 체념하는 듯한, 분노하는 듯한, 짜증내는 듯한 그런 육성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전화 함정에 걸렸다. 급박했던 내게 먼저 이야기를 꺼낸 뒤 내 답변을 예상하고 함정을 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승일의 녹음 파일이 건네진 경위를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서의 책임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정성희 위원님, 최순실이 밝힌 것 함정에 빠졌다. 녹음이 어떻게 녹취가 됐고 공개가 됐는지 이 법적 경위를 좀 책임을 따지자. 어떤 법적의 증거로 제출됐을 때 이 증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최순실의 모종의 계획이 아닐까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적반하장이죠. 예. 국민들이 지금 최순실의 판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최순실이 판 함정에 빠진 거다. 본인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니. 근데 이제 녹음은 그 노승일 부장과 최순실, 독일에 있던 최순실과의 녹음을 노승일 부장이 이제 전화 녹음한 것이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건 내용인데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불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제 경험도 저랑 누구랑 녹음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 갔는데 증거 능력으로 채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법 녹음은 아니고요. 불법 녹음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묻는 거는 아주 작은 어떤 사태의 본질과 관계없는 걸로 자기의 혐의를 흐리려고 하는 전략이고 저것은 큰 대세에 관련이 없고 어저께 전반적인 것은 그야말로 분노 유발자죠. 어저께 최순실의 법정에서의 모든 혐의에 대한 부인과 전 뻔뻔한 태도, 오히려 지금 탄핵 소추 이후에 잠잠해지는 국민들의 어떤 가라앉은 감정에 불을 지르는 그런 역효과만 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송강훈 변호사님 화요일의 남자로 모셨는데 손 변호사님, 최순실이 본인의 육성 녹음의 녹취 과정을 문제 삼겠다. 난 함정에 빠졌다. 억울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이게 청문회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뭐 법적인 증거로서의 아직 역할은
성격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법정의 증거물로서 검찰이 제시를 한다면 최순실이 주장하는 것대로 증거 효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정 의원께서 밝히신 것처럼 이건 명백히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닌가 설사 아주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기밀 누설이 없어질까요? 또는 직권남용이나 수백억 원 그 재벌한테 뜯은 게 없어질까요? 그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지요. 예. 나는 이경재 최순실 변호사는 어떨지 모르지만 최순실 씨의 변호사. 예. 제가 만약에 최순실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돈 많이 줘갖고 예. 저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 저렇게 하라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뻔한 그 사실 갖고 그 PC도 가짜다. 혐의 없다. 아니다. 노승일 그 예. 전화 녹음도 뭐 가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변호인이라면. 네, 그 이경재 변호사는 참 그 점에서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뭔가 좀 작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통상 1년이라도 형량이 더 줄어든다. 변호인들은 이렇게 보통 설득을 하지 지금 않습니까? 본인은 자신 있게 두 가지 메시지겠죠.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겠죠. 주는 거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에서 완벽하게 부인하고 그와 일심동체이자 어찌 보면 남편의 역할을 하는 최순실도 법정에서 완벽하게 부인하고 예. 우리는 제가 보기엔 판결이 선고되고 실형이 선고되고 탄핵이 되고 대통령직은 물러나고 기타 등등 하더라도 저는 두 사람은 영원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참 열심히 잘 협력해서 부인했네. 나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저렇게 부인하지만 판결에 도움이 될까요? 제대로 판결한다고 하면 10년 살 거 15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오히려 더 형량만 늘어날 것이다. 체질이 예. 나쁜 거죠. 최순실 씨가 뭐 자기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 최순실 씨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요? 노승일 부장을 이제 신뢰했었다 이런 건데 참 근데 이분 발언이 재밌는 게 내 답변을 예상하고 함정을 팠다. 근데 내 답변이란 게 뭡니까? 말 맞추기 지시, 증거인멸 지시, 거짓말하라는 지시인 거잖아요. 오한테 그거 나 그렇죠. 발로말로 만나지 말고 잘 얘기하라 그래.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 내가 거짓말 할 줄 이상을 뻔히 알고 나한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노승일 씨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이 자기의 평소에 이야기를 이렇게 할 줄 알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 그렇게 했다. 나는 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자기가 한 번 더 증명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이야기를 보세요. 내 의도하고 다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에요. 내 답변을 예상해서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런 있는 거죠.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화가 난다. 예.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든 안 맞았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함정에 빠졌다라고 억울해하는 최순실 씨. 오늘 동아일보 1면에 큼지막하게 보도되고 있는 두 장의 사진을 저희가 더 크게 뽑아봤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더니 혐의를 인정 못한다. 최순실의 돌변한 모습,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처음에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날 때 몇 분간 방송 카메라가 취재 때문에 최순실 씨를 카메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뉘우치는 듯한 얼굴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방송 카메라가 철수를 하자 비포 앤 애프터. 최순실 씨는 뭔가 억울함에 가득 차 있는 듯,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듯 방청객의 누군가를 고개를 번쩍 들고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 두 가지 모습 중 아마도 추측컨대 이 오른편에 있는 노려보는 모습이 최순실 씨의 본질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적나라한 최순실의 돌변 과정을 사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 사진 속 표정에 담긴 최순실의 심리라 할까요? 이게 어떤 표정입니까? 무슨 표정이죠? 심리 이전에 우선 이제 문신이라 그러나요? 이런 문신이요? 걸 해가지고 예. 어디예요? 눈 위하고 눈 밑에를 한 것 같아요. 아, 눈 그래서 좀 쪽에
사나워 보이지. 뭐 화장을 하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화장했으면 이게 화장이 아니라 문신일 것이다. 예, 그런 것 같아서 좀 사나워 보이는데 예. 사실은 저는 이것이 낯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내가 최순실의 정체나 실체에 대해서 몰랐고 주변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다죠. 주변에 있는 그 보좌진들한테 내 앞에서는 눈도 못 맞추더니 예. 이렇게 이제 물론 대통령이 본인을 변호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저는 그것이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손 변호사님하고는 달리 둘이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 평소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네. 최순실이 연기했던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내 앞에서 눈도 못 맞추더니 나가서 이렇게 분탕질을 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예. 말을 했고 사실 나는 그것이 일면의 진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 앞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고 예.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들어올 때 많은 카메라들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 검찰 출두할 때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고개를 숙였지만 곧 카메라가 빠지고 이제 방송 카메라가 빠지고 일반 카메라는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노승일이나 고영태 앞에서는 이렇게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었고 평소 대통령 앞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면서 자기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보지? 이러고 다녔다. 이 장면에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본 모습이 법정 안팎에서 바로 드러난 것 같아요. 저도 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두 얼굴의 모습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돌아온 이 최순실 씨의 모습을 봤을 때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랬고 예.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있을 때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내가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취조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억울함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들 없이 그냥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분노가 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 10월 31일에 검찰에 출두할 때 국민들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다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 남긴 프라다 한 짝. 그랬는데 12월 19일 재판장에 들어서선 이 같은 표정을 쥐고 있다는 건데 이 칼럼. 저는 정 의원께서는 이 눈썹 문신에 집중을 했다지만 저는 이 입술, 특히 아랫입술을 좀 자세히 봤는데 주목해서 봤는데 아랫입술의 색깔이 지금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는 거예요. 꽉 깨물었다. 이 표정은 당당함과 억울하다라는 표정보다 오히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뭔가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표정이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딱 분리되기는 어려운 감정들이죠. 이게 억울하니까 또 뭐 분노가 치밀고 화도 나고 뭐 이런 건데. 아니, 누구에게 화가 난 거죠, 최순실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최순실 씨는 스스로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뭐 노승일이나 고영태한테 화가 났다. 주변인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여전히 믿고 싶지 않고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공통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없고 나는 단지 당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건데 당했다라는 심리는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랑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했다라는 심리를 뭐 갖고 있다는 건 단지 추정이 아니라 사실 지난 19일 날 박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 대리인단이 내놓은 그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하니까 열심히 일했다, 정상 근무했다, 이렇게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최순실 씨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호를 하고 있는데 혐의, 공무 혐의, 강요 미수 뭐 8개, 11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 태블릿 PC 내 거 아니라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게 지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공통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죠. 송강훈 변호사님, 저는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저는 이 사진 한 장 보면서 동아일보 일면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느낌들이 교차되고 있는데 이 모습, 재판석의 방청석을 노려보고 화를 내고 있는 이 째려보는 이 모습이 누구의 얼굴과 이 교차가 되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처음 검찰 성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여 기자를 향해서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째려보는 듯한
모습 많은 국민이 기억하실 건데 그 모습과 최순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본인들은 느끼질 않지만 하여튼 한국을 쥐락펴락했던 권력자들이니까 자기가 느끼지 못하게 그 눈빛이 나오죠. 대통령 눈빛 레이저 눈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병우 눈빛 레이저 눈빛. 나는 저 동아일보 사진 봐도 비슷한 레이저 눈빛 아닌가요? 최순실도 레이저 네. 눈빛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동아일보가 꽤 사진을 잘못 찍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잘못 찍었다 동아일보가. 네. 왜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한테 일종의 메시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허. 저 눈빛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는 단호하게 끝까지 부인하면서 내가 한번 밝혀볼 겁니다. 탄핵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법정에서 탄핵심판정에서 부인하면서 각자 잘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이 단호한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이 동아일보 일면 사진을 보고 최순실의 메시지를 읽을 것이다. 네, 그러면 동아일보가 뜻하지 예. 않게 나쁜 역할을 한 거죠. 아까 정 의원이 지적한 건 내가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정 의원이 아까 저하고 좀 생각을 잘 냈다는 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같이 짜고 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반박했어요. 네. 근데 탄핵을 한번 보세요. 탄핵에서 대리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수사 기록 다 부인하고 그거 협조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갖고 빨리 복귀하셔야죠. 특검 수사도 받고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최순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둘이 짜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네. 안 그러면은 그 최순실은 오히려 형량을 좀 더 약하게 받는다고 하면 법정에서 차라리 나도 대통령이 좀 시켜서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 보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정 의원의 지적에 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둘은 예. 영원히 같이 갈 겁니다.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생각이 다른데요. 이거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나도 최순실한테 속았다. 예. 옛날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하듯이 나는 최순실한테 속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최순실의 실체에서 나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요즘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최순실의 전략도 나는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 공모관계에 8개에 대해서 다 공모하지 않았다. 범죄의 전제가 되는 공모를 부인했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죄가는 다 누구한테로 가냐면 대통령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한 거다. 난 조언만 했다. 내가 뭐냐.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촛불이 나한테 오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이 잘못했어 하고 서로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배신의 드라마는 시작이 된 거고 우리 같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오히려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박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한테 법정에서 네가 돈 받아먹고 나 몰래 했던 부분은 네가 인정해라. 차라리 이렇게 갔으면은 지금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순실의 분노의 표정, 과연 누구를 향한 분노의 감정일까요? 노승일, 아니면 고영태,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일까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들이 감히 나한테 돌을 던져. 이런 분노의 감정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순실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억울해하다라는 입장을 지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최순실 씨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최순실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최순실의 사람들과 청문회 직전 새누리당 친박 일부 의원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 만남의 성격을 두고 국회는 왈칵 뒤집혔습니다. 위증 모의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을 캐냈더니 오히려 더 한술 더 떠냐. 야당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순실의 손과 발이 되는 최순실의 사람들이 만난 친박 의원들은 누굴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정동춘 이사장, 최순실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세 사람의 친박 국조특위 의원들을 최순실의 사람인 정동춘은 청문회 과정에서 따로 만났던 것으로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새누리 의원 세 사람은 왜 청문회 앞두고 최순실의 측근을 만난 걸까요? 김유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에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 해갖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고요. 또 야당 의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 글씨로 K스포츠재단 국정조사 대응 문건에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이 도움을 줄 의원으로 표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 문건을 직접 작성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친박 의원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세 사람 청색으로 해가지고 뭐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됐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친박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친박으로만 표시한 거죠? 그런데 정 이사장은 채널A 취재진과 만나 파란색으로 이름을 표시한 3명의 새누리당 의원을 국정조사 직전 만났다고 털어놨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둔 지난 4일 고교 선배 이완영 의원에게 연락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 형님 소위 어떤 그 이완영 선배가 어떤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 내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간사이시니까. 정동춘 이사장은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에 대해 묻기에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박 과장이 그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배터리 사오라, 그다음에 태블릿 PC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닷새 뒤인 9일 이완영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 이만희, 최교일 의원도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두 배로 부탁을 하려고 나한테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자리에 이만희 의원하고 최교일 의원이 있더라고요. 정동춘 이사장은 박헌영 과장을 의원들과 연결시켜주려고 했지 위증을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최순실의 사람 정동춘은 친박 3인방 이만희, 이완영, 최교일 의원을 왜 만난 걸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친박 3인방의 명단이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3인방과 만난, 접촉을 한 정동춘이 누구인지 이것부터 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K스포츠 재단의 한 관계자는 저희 채널A 취재진과 만나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정동춘이 누구냐? 들어보시죠. 누가 봐도 최순실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입증하는 재단 관계자들은 정동춘은 누가 봐도 최순실의 라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입 조심하라라는 직원들의 당부를 할 정도로 최순실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병민 의원님, 왜 최순실의 사람 중에 사람이라는 정동춘을 국정조사 친박 3인방 의원들은 만난 겁니까? 친박 3인방 만나기 전에 단독으로 만났던 게 이완영 의원입니다. 12월 4일에 만났다 그러죠. 정동춘 이사장 얘기 들어봤지만 형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향 고등학교 선후배로 볼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받은 나름의 엘리트인데 사람들이 나를 마사지 센터 원장 정도로 알아서 내가 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사지 센터 원장 맞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지금 본인이 마사지 센터 원장인지 서울대학교 박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게 개입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정동춘 씨요. 현재로서도 K스포츠 재단이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중요한 증인을 고향 선후배라는 이유로 이완영 의원이 만났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좀 석연치 않은 질문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남이 있게 되는데 그게 12월 9일에 만남을 가진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만희 의원과 최교일 의원을 방으로 부른 거죠. 아니 그럼 이완영 의원은 최순실의 사람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후배 의원들, 이만희 의원하고 최교일 의원도 내 방으로 좀 와봐. 후배 의원 맞죠. 본인은 재선이고 나머지는 초선 의원이니까 후배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방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불렀답니까? 왜냐면은 보세요.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과 아주 가까운 사이면은 그 사람에게 질의하고 따져 물어야 될 거는 증인석에 앉혀놓고서 물어야지. 예. 사전에 미리 만나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있을 하등의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세 분이 만났던 자리가 12월 9일 국회에서 만난 겁니다. 12월 9일 무슨 날이죠?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이었어요. 가장 바쁜 그날. 국회에서 지금 이 정동춘 이사장이라고 하는 증인이 정동춘 증인의 말에 따르면 나의 하소연을 좀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만났다는 건데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난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고 만나갖고 여기에 여지까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박헌영 과장을 자리에 불러다가 여지까지 나온 태블릿 PC에 대한 또 다른 얘기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오간 것 같은데 예. 그게 사실과 지금까지 나왔던 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 차례 수사관 만남 직후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청문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 씨 것이라는 태블릿 PC의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그거 최순실 씨 거 아니지 않느냐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오갔기 때문에 서로 무언가를 공모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정동춘 씨가 이완영 의원을 수차례 만나고 나서 윤태곤 실장님 K스포츠 재단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현직에 국정조사에 지금 간세로 활동하고 있는 내 잘하는 형님이 있어.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일요일에 만나서 재단 문제 운영 좀 부탁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저는 김병민 위원님하고 약간의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청문회 하기 전에 여러 의원들이 제보도 받기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간사는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당들이 팀플레이도 하긴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요거는 이대로 이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분배하는 역할 분담을 한 거지 청문회를 잘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청문회 직전에 고영태가 한 기자들을 만나서 잘 보세요. 며칠 뒤에 청문회에서 친박 의원과 저 최순실 씨 사람들이 입맞추고 이 PC 문제 삼을 거다. 그대로 아까 제가 말한 최순실 씨가 내 답변을 예상하고 말했다. 노승일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할 건 뻔히 보이는 걸 이렇게 일을 한 거고 그리고 이완영 의원은 지금은 사퇴했지만은 새누리당 간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분들하고만 이야기를 하죠? 9명 중에서 이 세 사람이요. 아까 이완영 의원이 그 정동춘 이사장한테 도와줄 사람 아니라서 친박으로만 해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친박이니까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동춘도 그렇게 생각했고 의원들도 그렇게 호응을 했고 지금 친박이 처해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이 세 사람이 보십시오. 이완영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무원, 노동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지역구가 이제 외광, 고령, 성주, 칠곡 이쪽이죠. 이만희 의원은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로 해가지고 청도, 영천 지역구예요. 최교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해서 영주가 지역구인데 세 사람 다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나왔어요. 저도 원적지가 TK인데 지금 TK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이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는 듯하게 보이는 거. 지금 이게 대구 경북의 정치가 이건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새누리당 나중에 상황하고도 엮여지는 건데 자기들이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뭘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든 이 일을 조금 덮어야 되겠다. 최순실 씨 쪽을 키우지 말고 뭐 고영태라든지 뭐 JTBC라든지 이쪽의 문제점들을 발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반론도 이 대목에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춘 이사장, 저희 채널A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재단에 박헌영 과장이 하도 평소에 태블릿 PC를 자기가 들고 다녔고 고영태 씨 거라고 하도 말하고 다니길래 나는 그저 박헌영 과장을 우리 형님, 의원들과 소개시켜 주려고 만난 거지 뭐 내가 위증을 모의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도 위증을 하지 않았다.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확인차 만났을 뿐이다 라고 재차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
네, 한마디로 지금까지도 좀 지금 진실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노승일 그 K스포츠 부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이사장을 통해서 박헌영 과장에게 위증하라고 교사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완영 의원이나 이 정동춘 이사장은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전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증인을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보도 받고 그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취재 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그 보좌관을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적합한 일인가, 적절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만났다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최순실 씨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 혹은 최순실 씨 측의 어떤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박 의원들이 왜 하필이면 그 최순실 씨한테 유리한 사람들만 저렇게 만났을까? 정말 취재 과정이었다면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위증을 공모한 것은 아닌가,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지금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청문위원들이 그 증인을 만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사자들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다 보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성공훈 변호사님께서 사실 여러 사건들을 많이 다루셨고 많은 사건에서 양쪽의 주장들 사이에서 좀 뭔가 진실을 찾는 데 많이 역할을 해오셨으니까 손 변호사님의 이 개인적인 견해를 가정하에 과연 양측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진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하여튼 돌직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네, 왜냐하면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언론사 또 저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문제가 많이 있죠. 이완영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은 적어도 위증이나 위증 교사의 그런 의혹이 있고 이거는 특검에서 두 국회의원들께서는 특검에서 조사 좀 받으셔야 됩니다. 특검 조사 대상이다. 네. 그리고 22일 날 청문회가 예상됐는데 오늘 즉시 일단 그만두셔야죠. 청문회 국조위원 자격을. 네. 왜냐하면 청문회의 목표가 뭐죠? 파헤치는 거예요. 양쪽에 진실이 공방이 있어갖고 어디 진실을 좀 살펴보자 그 뜻이 아니고 이미 국정농단은 기정사실로 하고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었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정농단이나 또는 이 돈들이 제보자한테 뜯어갔지 이 과정을 밝히는 게 청문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세 분 국회의원은 오히려 그 청문회의 목적 자체를 좀 잊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최계일 의원 그 보셨죠? 세 사람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최 의원은 검사 출신이니까 정동춘 이사장이나 박 과장의 그 진술 앞으로 예상되는 그 진술 내용을 보고 이건 가치도 없다. 믿을만하지도 않다. 신빙성도 없다. 괜히 책 잡힐 일이다. 그리고 곧바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최규일 의원만 일어났다.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안 했다는 자체는 두고 저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최순실하고 어쩌면 모종의 의혹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지요. 일단은요. 두 분은 지금 당장 그만두시고 오히려 증언석에 서셔야죠. 지금 송광훈 변호사님의 의견대로라면 정말 그 의혹이 맞다면 법정 구속돼 있는 최순실의 의지대로 새누리당의 현직 국조의원들조차 뭐 소위 놀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셈 아닙니까? 일단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우에는 이제 손 변호사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의혹을 파헤쳐야 될 사람들의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일단은 청문회의 국조특위위원으로는 부적절한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니 역시 특검에 가서 진실을 좀 밝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완영 의원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9일날 모여서 있는 자리에 최규일 의원하고 이제 이만희 의원을 불렀다고 얘기했고 질의자는 이완영 의원이 하지 않고 이만희 의원이 했습니다. 그 봤나요? 뭐 고영태가 가지고 다니는 거 봤나요? 뭐 하가에서 그런 답변을 끌어냈지 않았습니까?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이제 펄쩍 뛰면서
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당연히 뭐 청문회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했다. 뭐 펄쩍 뛰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9일날에 이 정동준이 만났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기자들 불러서 그 하면서 해명 과정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실질이 같이 모의를 한 듯한 그런 정황에는 쏙 빼놓고 나는 이게 들고 유모 씨가 와서 이런 거 의혹을 하길래 당연한 의무로서 했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본인한테 했던 의혹은 얘기를 빼놓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어떤 핵심을 파헤치기로는 그 당사자의 자격상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하시고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진실 자체는 특검에서 가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위증 의혹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이 3인방의 회동 내용, 과연 그 성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출력물인데요. 계속됩니다. 위중교사 의혹을 한몸에 맡고 있는 전 간사 이완영 의원. 그런데 이완영 의원의 그간 청문회 속의 발언들을 살펴봤더니 뭔가 좀 석연치 않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동안 이완영 의원이 이번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관저 정치라는 말도 있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관저로 정치인들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고 관저 정치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관저에 있으면 쉬는 거고 일을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해명해 보세요. 네. 관저에서 편안하게 집무하실 때가 있고 또 이쪽에 큰 방에서는 또 거기에 많은 사람이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기구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가 숙소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8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 점을 헤아리셔서 고령과 병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정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 구급차가 오는 비극은 사전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고영태를 향해서 최순실을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완영 의원이 했군요. 윤태곤 실장님, 청문회에서 보통 누구 편이냐 의원들이 그거 상당히 민감해하는데 같은 새누리당 청문회 의원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저 3인방에 소속되지 못한 다른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이 분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 큰 덩어리 두 개를 보자면은 기업 쪽이 있고 이제 뭐 최순실 씨와 뭐 청와대 이런 덩어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나올 때는 기업 편 들고 뭐 증인 채택하면 안 된다, 빨리 보내줘야 된다 이러고 이제 이쪽 최순실 씨 이쪽 나올 때는 또 이쪽 편 들고 최순실 편 들고 새누리당이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야당보다 더 열심히 한다, 우리는 여기와 상관없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이나 여기들은 이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완영 의원이 계속 찬물을 끼얹으면서 고영태한테 최순실 좋아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3자들이 볼 때 에이 니들은 원래 같은 편이잖아 라는 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이완영 의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간사 자리에서는 물러났지 않습니까? 간사 물러날 때 아무도 반대 안 했죠. 잘 물러났다라고 했는데 그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전 이완영 의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는 게 이 청문회를 조금 잘 안 되게 하는 거 아니면 뭐 최순실 씨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는 거 아니면 더 크게 보자면은 새누리당이 환골탈퇴하는 걸 어떤 면에서는 좀 막고 있는 역할. 나중에 보면은 뭐 정동춘 이사장은 우리가 뭐 반기문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던데 반기문 이사장이 들으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으면 얼마나 어마 뜨거라 할 일입니까? 예, 지금 하도 상식 밖의 언사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분석들을 한 번에 내놨는데 도대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완영 의원 지금 저도 좀 화가 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관저 정치 많이 했다. 관저 정치를 하는 거는 저 온국민이 바라는 거죠. 관저에서 밥도 먹고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의견 듣고 하면 이런 이제 농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이라크 무장단체 김선우 씨 납치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관저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를 받은 것이 그 관저에 머물러서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것이 상당히 잘못인 양. 근데 그때 시간이 오전 6시였습니다. 주무실 때 깨운 거죠.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의혹 제기도 했다는 거죠. 예, 당연히 6시에 관저에 있는 거 저에서 깨웠는데 대통령은 지진이 나도 깨우지는 말라 오전에는 전혀 상반되는 걸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6일날 재벌 청문회한테는 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트남으로 간 삼성전자 일자리 3분의 1만 구미나 한국으로 오면 좋겠다. 아니 왜 그 지역구 사업을 저기서 청탁을 하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역구 민원까지 다 했어요. 예. 정말 청문회의 수준이 이래하고 되겠습니까? 김병미 의원님, 네. 이완영 의원 그리고 이만희 의원의 청문 질의 내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뭔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엄당하게 꾸짖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질문이 아니라 고영태가 고백하고 있는 어떤 최순실의 농단에 대해서 뭔가 유야무야 흐리고 일종의 물을 타기 위한 그런 질문으로도 오해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 저희 판단이 아니라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이 전부 생중계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완영 의원 후원의 계좌에 18원 후원을 계속 넣고 이완영 의원한테 계속 전화해서 핸드폰이 뜨거워서 통화를 못할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 정당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데 만약 새누리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 떨어진다라면은 저는 이완영 의원과 청문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상당 부분 역할에서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국조특위에 나와갖고 정말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파헤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최순실 씨가 함정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독일에서 돌아오기 전에 전화 통화했던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은 최순실 씨가 여기저기 덫을 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덫을 놓고 있는데 여전히 그거를 협조하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한테 진짜 최순실 씨랑 연결 없는 거 맞아라고 국민들이 계속 물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예,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해야 할 청문회 과정에서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돌직구쇼 상세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의혹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에서는 위증모의가 사실이면 사퇴하고 감옥을 가야 한다. 야당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 국조특위 친박 3인방을 접촉한 사실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순실의 사람 중에 사람이라는 정동춘 이사장과 K스포츠 재단 임원들이 모종의 장소에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그 은밀한 모습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정동춘 이사장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등과 따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주하고 앉았지만 시선을 피한 정 이사장과 김 이사 모두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동춘과 김필승 이 두 사람은 K스포츠재단 자금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날 저녁은 공교롭게도 인근 카페로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2시간 넘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밀도 깊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과연 다른 편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 대책회의 직후에 정동춘 이사장은 방금 말했던 새누리당 친박 3인방을 국회로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역시 취재를 해서 알려진 노승일 부장, 최순실 녹취록의 상대편, 이 노승일 부장은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시 최순실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녹음을 했다. 또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이사장의 청문회 진술 입맞추기 의혹을 최근 박헌영 과장한테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야 역시 최순실이다. 어쩜 안 변했을까. 나한테 전화했을 때랑 똑같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최순실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최순실의 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 K스포츠 재단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측근들은 아직도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단 내에서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최순실이 아직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최 씨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저 태블릿 PC라고 보고 이 핵심 증거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처음부터 세운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게요. K스포츠 재단이 아직 있어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아직 있어서 이제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사업은 크게 못하지만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첫 번째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알려졌지만 여기가 상당히 이제 고액급여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다시피 뭐 문화부라든지 기업을 상대하는 데서 무소불위의 갑 역할을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직장으로 치면은 아주 괜찮은 직장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동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우리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한 게 뭐 제3지대가 지금 반기문 총장을 옹립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이사장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는 전혀 거죠. 반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써버렸군요. 이게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집권을 예.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최순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욕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는 노승일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했다가 내부 반발이 많아가지고 회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재단 내에서도요. 그렇죠. 근데 상당수의 직원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망인 거죠, 미망. 뭐 아마도 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지리한 법적 공방이 오가다가 명확하게 이제 유죄라고 안 되고 이제 어중간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살 수 있다라고 또 재산이 있으니까요. 이미 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뭐 돌려주지 않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습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습지 않다. 정 이사장도 지금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새누리당 간사를 만났다, 이완영 의원을 만나고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민주당 쪽 인사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이제 언급을 했던 건데, 이 얘기는 이제 정동춘 이사장의 발언을 보면은 여전히 말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썩은 동아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어떤 희망이 있고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워딩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당시 뭐 7시간 행적이나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최순실 씨의 어제 법정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가 할 말은 하겠다라고 발언했던 거, 그리고 지금 정 씨 이런 사람들 발언 보면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없고 잘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맥락을 지금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 꼼수인 게 지금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아니라 고영태 씨 걸로 계속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JTBC라는 곳에서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불법적으로 훔친 거라던가 어떤 취득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그것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47개의 비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거 이미 다 드러난 건데, 이 와중에서도 저런 꼼수를 쓰면서 이 고영태 씨 거로 몰고 간다던가 훔쳤다고 강조한다던가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송강호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나온 이 사진, 최순실의 분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최순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그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최순실을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4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최고인데 그 최고보다도 더 최고이다고 우리가 좀 여기지고 있는 최순실 대통령인데, 그 위세가 엮여진 인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현직도 있고, 그렇게 보면 여전히 속된 말로 백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아까 의원들 한 가지 얘기를 좀 첨언하면은,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정동춘 이사장하고 형님 아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만났다. 그다음에 그 질문을 받았는데 이건 내가 질문하기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생각하는 이런 취지로 좀 투명하게 했다고 하면 좀 신뢰감이 나죠. 근데 그거 싹 숨겼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은 두 사람은 빨리
특조위원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위증 모의 의혹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심도 깊게 심층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간 공개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은 세월호 참사 직전에 혹은 세월호 참사 관련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이른바 성형시술, 필러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밝힐 만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대통령의 사진이 추가로 한 장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진은 세월호 참사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날짜의 사진이라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크게 출력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장의 사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14년 4월 15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 국무회의 때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그 이후 21일, 닷새 후죠.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청와대 공동사진기자단이 공개한 이 두 장의 사진. 그런데 문제는 4월 21일 대통령의 사진 얼굴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저희가 까만 원 안을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 원 안에 미용시술, 그러니까 필러와 관련된 주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에게 이 두 장의 사진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 필러와 관련된 주사 자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저희 취재진에게 돌아왔습니다. 과연 세월호 참사 직후에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한 것이 그렇다면 맞는 걸까요? 이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칼럼, 아직은 의혹이고 아직은 가능성입니다. 이것까지 사실이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마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주였습니까? 한국일보에서 그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을 분석해서 이제 보도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래도 5월 13일 전후로 해서 이제 이런 사진들이 분석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뒤라고 해도 여전히 수색 중이었고 여전히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와중에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5월 한 중순경이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시기가 앞당겨졌고 굉장히 지금 근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4월 16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참 그 방송에서 저런 이제 기사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서 저 시술이 만약에 21일이고 한 3일 전이었다면 한 18일경이나 뭐 이때쯤이었을 텐데, 정말 그 참사해서 몇 시간 안 지났을 때잖아요. 100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시기에 만약에 필러를 맞고 정말 미용에 관련해서 뭔가 시술을 했다면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도 좀 뭐라 그럴까요? 할 말이 없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성희 위원님, 저희 동아일보가 분석을 의뢰했던 피부과 전문의는 성형시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아닐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이 사진에서?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겠고, 다만 많은 의사들이 저거는 이제 필러 수술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에 주사 4월 21일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한국일보가 이제 분석해서 보도한 게 5월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선명해서 뭐 심지어 김영재 의사도 청문회에서 필러 수술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월에도 하고 5월에도 이제 한 걸로 보이거든요. 얼른 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만의 세계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세월호나 어떤 우리 뭐 국가 안보나 뭐 이런 경제나 대통령이 관심 가지는 사안이 많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변기를 교체한다든가, 그러면 한두 건이 아니고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가는 것마다 그랬다든가, 아니면 그거는 그거지만 나는 내가 정해진 어떤 스케줄대로 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한다 하면서 이걸 분리하면서 당신은 뭐 가족도 없고 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 하는 그
그런 거 공익적인 거와 이거 개인적인 문제가 그 따로 갔던 것 같아요. 본인의 세계에 좀 갇혀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결국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던 거고 지금 나와 있는 21일 수석 비서관회의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럴 정황이 있다라는 거니까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시술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주름을 메우기 위한 필러 혹은 뭐 실 리프팅 자국의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대통령의 이 미용 시술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국회와 헌재 간에 이제 헌재의 심판을 앞둔 과정 속에서 세월호 7시간의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도리를 다했는지를 다투기 위해서도 사실은 중요한 대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원수로서 글쎄요, 나름대로 그냥 지시만 내리고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주장인데 그와 별개로 만약에 그 7시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침몰에 내려간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잠수사들이 내려가고 있었던 시간이 꽤 오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저와 같은 시술을 받았다면 이는 저는 탄핵 그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한다, 뭐 어떤 얘기든지 간에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예전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대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더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뭐 결국은 최순실 씨를 아니냐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천당 가긴 걸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도덕적 마음으로서의 국민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여성 대통령이 피부 시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윤 실장님. 여성 대통령으로서 뭐 남성 대통령이든 피부 미용 받을 수 있는데 차라리 이 사진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세월호 참사 직전에 이런 주사 자국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 주사 자국이 없어서 세월호 수색을 챙기느라 뭐 미용 시술도 못 받을 정도로 눈코 뜰 수 없이 바빴더라면 이 사진이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제일 문제는요. 4월 16일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화장실 논란도 그렇고 평소처럼 자기 하는 대로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뭐 급박한 상황이 생기든지 어느 자리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무슨 지방을 가든지 군부대를 가든지 해도 나 하는 대로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모두가 자기 이제 뭐 컨디션, 그것도 이 컨디션이라는 게 좀 육체적 컨디션에 맞춰져 있는 그 부분에다가 집중해서 국정 운영을 했으니까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예, 이 특검에서 손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지금 청와대에서 아직까지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성형외과는 세계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국도 오고 아랍에서도 오고 하여튼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한국으로 오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실력 발휘할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에서 이 수만 장의 사진을 대한 뭐 성형외과 의사나 또는 진짜 용기 있고 실력 있는 의사들한테 사진 보내고 감정하고 분석을 의뢰하면요. 저는 아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아주 치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료 보내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냐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쌓인 축적이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성형외과 의사 여러분들이 돈도 잘 버시지만 이번에는 이 한국의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좋은 역할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서 어떤 미용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과도 그 의혹의 끝이 다 있습니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었던 김영재 원장, 필러 흔적은 맞다라고 인정했지만 내가 한 건 아니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원장의 언행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중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이 김영재 원장이 남겼다는 필적, 이 필적이 민감한 순간, 중요한 순간 본인의 평소 필적과 전혀 다른 필적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출력물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두 장의 서명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뭔가 비교하는 그림과 사진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에 있는 이 김자, 흘겨 쓰는 이 김자의 서명, 평소 김영재 원장의 서명입니다. 평상시 진료기록부, 평상시 프로포폴 관리 대장, 평상시 본인의 서류에도 김 원장은 이렇게 흘겨 쓴 김자라는 서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증인 선서 문에도 김 원장은 이 같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가서 미용 시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나는 아침에 나의 장모님에게 미용 시술을 간단하게 프로포폴 사용해서 해줬고 골프 치러 갔다. 청와대 안 갔다라는 반박 증거로 제시했던 그 진로 기록부에 나와 있는 서명은 평상시 서명과 유독 달랐다는 겁니다. 이때의 서명은 상당히 또박또박 눌러 쓴 편의 정자체였다.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시술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밝혔던 그 증거에 나와 있는 이 4월 16일의 원장 지록 기록부의 서명은 왜 평상시의 서명과 달랐을까요? 이 두 필적을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이 두 서명을 한 사람이 다르다. 이런 결론을 저희에게 전해줬습니다. 김자 중 초성 기억 부분의 삐침이 다르다. 첫 번째, 1획의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음 이의 기울기가 다르다. 평소에는 비스듬하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4월 16일에는 모음이 직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성 미음 1획의 방향과 위치가 다르다. 미음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분석 결과 두 사람의 필체는 다른 사람의 필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건데, 만약에 이 칼럼 4월 16일, 물론 이것도 의혹입니다. 4월 16일에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제시한 이 4월 16일 진로기록부의 저 사인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그 증거가 깨지는 겁니까? 그렇죠.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지금 김영재 의원 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이제 품고 있는데 김상만 의원과는 달리 좀 그 발언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알리바이가 그거였죠. 오전에 장모님한테 프로포폴 이제 주사를 놓고 인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 지인들과 골프를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월호 당일날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고 하여튼 대통령의 어떤 시술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게 김영재 원장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글씨체와 달리 세월호 당일날만 저렇게 필적이 좀 달랐다면 그 알리바이 자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감정사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또 다른 감정사는 다른 그 일반인들의 어떤 관리대장 을 봤을 때 흘림체와 정자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감정사마다 물론 이제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영재 그 의원에서 이 관리대장을 사실상 원본은 폐기하고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이중장부 의혹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더더욱 이 이중장부 의혹부터 어떤 필적까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그 김 원장은 더 이상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없다고 봅니다. 이미 청문회에서 다 본인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말해줄 사람들은 그 옆에 있었던 간호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이 사인이 김영재 원장 본인이 한 사인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한 사인이라면 과연 4월 16일 그 핵심적인 증거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정자체의 평소 사인과 다른 이 필적,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프로포폴 관리 대장 일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정갈하고 깔끔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몇 년치 수개월간의 프로포폴 관리 대장이 마치 한 번에 몰아쓴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죠. 거기에도 이 정자체가 등장을 합니다. 박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김영재 의원에서 작성된 2014년도 프로포폴 관리대장에 2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서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치 서명은 2014년 4월 16일에 작성됐다는 김영재 원장 장모의 진료기록부 속 서명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기억의 삐침과 휘어지는 각도, 모음 2를 내려 쓰는 각도까지 비슷합니다. 따로 떼어서 겹쳐보니 거의 일치합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는 두 서명을 동일 인물이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료 기록부에 있는 필적은 이 정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에 있는 그 정자체 필적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그런 필적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결국 김 원장 장모의 진료기록부에 서명한 사람이 프로포폴 관리대장의 일부에도 서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대체 이 정자체 서명을 누가 한 건지, 진료기록부와 프로포폴 관리대장 자체가 모두 위조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김영재 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에게 성형시술 필러 절대 안 했다라고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의혹 부인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성희 위원님, 간호사가 통상적으로 그냥 원장님 사인 대신 몰아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4월 16일에 김영재 원장의 주장대로 정말로 오전에 장모 진료를 했고 골프를 치러 갔고 간호사가 대신 이렇게 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민감한 4월 16일의 서명과 우리가 수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프로포폴 관리대장 속에 다른 필적이 나올까? 그 의구심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프로포폴 대장에 있는 그 서명과 4월 16일 날 당일 서명은 이제 같다는 것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뭐 김영재 원장이 그날은 정성 들여 정자제로 썼던가 아니면은 뭔가 같이 어떤 있던 심정의 변화 때문에 정성 들여서 썼던가.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가 되겠죠. 간호사가 이제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뭐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장이 보는 한에서 계속 서명을 하기 힘드니까 뭐 원장의 이렇게 동의하에 이제 계속해서 쓸 수가 있죠.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프로포폴 그 관리대장이 너무나 깔끔하다는 거. 한 병의 차이도 없다는 거. 보통은 이제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년치 대장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쫙 써 있고 같은 그 볼펜의 굵기와 같은 글씨대로 몰아서 쓴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한 병의 오차도 없는 것이 뒤늦게 위조됐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이 글 자체가 뭐 김영재 의원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세월호에 들어가서 청와대가 세수했다는 증거는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재 원장의 이 언행,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도 특검에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이 최순실의 분노의 표정 뒤에 지금 이 순간에도 최순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수는 합리적인 의혹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점 의혹이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도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